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처음엔 그냥 사내 불륜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일하는 회사는 직원 수 10명 정도 되는 중소 IT 기업입니다. 딱히 특별한 회사는 아니에요. 그저 주어진 일하고 정시에 출근하고 야근하고 그러다 하루가 가는 곳이죠. 그런데 이 회사에는 다들 아는 한 가지 불편한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개발이사와 여팀장 두 사람의 공공연한 불륜이에요. 둘은 같은 부서 소속이고 이사는 유부남입니다. 여직원은 미혼이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들의 관계 때문에 조직 전체가 망가졌다는 겁니다. 처음엔 그냥 사내에서 애매하게 눈치 보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너무나 당당해졌어요. 퇴근 후에도 같이 남아있고 업무 외 시간에도 붙어있고 업무 회의 중입니다 라는 말로 밤 10시까지 사라졌다 돌아오는 일이 반복됐죠. 더 어처구니 없는 건 그 모든 일이 우리 야근 시간에 벌어졌다는 겁니다. 개발팀은 매일같이 저녁 7시부터 야근이에요. 근데 야근 시작 2시간 전인 오후 5시가 되면 사내 메신저에 똑같은 메시지가 올라옵니다. 오늘 뭐 먹을까요? 야근이니까 식사부터 정하자. 식사 메뉴 정하는 것도 우리 몫이에요. 회의처럼 메뉴를 골라야 하고 말을 안 하면 왜 대답이 없어? 라는 톡이 날아오죠. 메뉴가 정해지면 둘은 웃으며 식사를 나가요. 그리고 우린 그때부터 또 일합니다. 7시부터 10시까지 때론 자정까지. 눈치 보며 코딩하고 기획서 쓰고 QA 테스트하고. 근데요, 그 사람들 저녁을 먹고 나간 뒤 돌아올지 어떨지 아무도 몰라요. 10시쯤 슬쩍 들어올 때도 있고 아예 그날 안 들어오는 날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뭐라 못해요. 그게 회사의 공기처럼 굳어버렸거든요. 우린 늘 알고 있었어요. 문제가 있다는 걸. 근데 말할 수 없었어요. 그 말을 꺼내는 순간 피해를 보는 건 항상 우리였으니까요. 식사 메뉴를 고르면 이사는 여팀장과 함께 기분 좋게 식사를 나가러 갑니다. 식사 후 돌아올 땐 두 사람의 표정이 어찌나 밝은지. 문제는 저녁 먹으러 나간 둘이 언제 돌아올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10시쯤 마감 직전에 슬쩍 들어올 때도 있었고 아예 그날 밤 끝날 때까지 안 돌아오는 날도 있었어요. 심지어 중요한 보고서 제출일이나 사내 테스트 일정이 있는 날조차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밤마다 남은 기능 수정하고 오류 잡고 QA 테스트하고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면서 화면만 들여다보며 야근을 했어요. 야근 식사는 늘 팀원들끼리 모여서 조용히 먹습니다. 누가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젓가락질 몇 번 하다 말고 조용히 한숨 쉬는 소리만 들릴 때도 있어요. 서로 눈도 잘 안 마주쳐요. 그냥 얼른 먹고 다시 자리로 돌아가는 분위기예요. 그렇게 야근밥을 대충 먹고 다시 사무실에 들어오면 둘이 이미 돌아와 있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리에 없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있는 그 두 사람은 퇴근 전엔 사라지고 출근 시간엔 잘 안 보였습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니, 말할 수가 없었어요. 팀 안에서 어느 누구도 그 상황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눈치는 다들 보고 있었지만 그걸 입 밖에 꺼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왜냐고요? 말을 꺼내는 순간 불편한 사람이 되는 건 항상 우리였으니까요. 팀장이 저 사람이니까 사실상 이 회사에선 그 관계 자체가 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걸 인정하고 일하는 것만이 내 자리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죠. 오늘 저녁 뭐 먹을래요? 그 메신저 알림이 울리는 순간 우리는 또 고개를 숙이고 주문 앱을 켰습니다. 그 사람들은 출근 시간도 아주 선택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오전 10시까지 칼같이 출근해야 했고 지각하면 예외 없이 바로 경위서 대상이었어요. 근데 개발이사는요, 보통 11시에서 1시 사이에 출근했습니다. 심지어 미팅이 있어도 중요한 외부 미팅 때문에 늦는다는 말만 남기고 늦어도 아무 일 없었어요. 누가 지적이라도 하면 내가 이런 일 할 사람으로 보여? 출근 시간만 보지 말고 결과로 말해. 이런 식으로 넘어가죠. 웃긴 건 결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무실에 들어오면 당당하게 자리에 앉아서 골프채를 꺼냅니다. 네, 점심시간에 골프채를 흔들고 있어요. 사무실 구석에 임원들이랑 웃고 떠들며 스윙 연습을 하는 모습 이젠 낯설지도 않아요. 그 와중에 여 팀장은요, 질문 하나 해도 잠시만요 하고 검색해보다가 이건 담당자한테 물어보셔야 돼요로 넘기는 게 기본이에요. 그게 팀장입니다. 그 밑에서 일하는 우리 입장에선 답답함을 넘어서 매일이 눈치 싸움이었어요. 보고를 할 땐 그 사람이 옆에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해야 했고 이사님 기분이 어떤지도 살펴야 했죠. 출근 시간, 업무 역량, 태도
모든 게 다르지만 그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문제가 있었던 건 항상 우리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내 메신저에 갑작스러운 공지가 올라왔어요. 다음 주 금요일 개발본부 팀원들은 1박 2일 워크숍 참석 바랍니다. 다른 부서는 아무도 안 가고 우리 팀만 가야 한다는 이상한 일정이었죠. 도착한 날 개발이사는 잠깐 얼굴만 비쳤다가 업무 보고 좀 받고 오겠다며 숙소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 이후로 하루 종일 숙소에 나타나지 않았고 팀장 역시 끝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계획된 프로그램을 어정쩡하게 소화하고 씁쓸하게 하루를 버렸죠. 근데 그날 밤 술자리가 시작되자 둘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끼어앉더니 웃고 술 따르고 마치 하루 종일 함께 있었던 사람처럼 행동했어요. 사람들끼리 수군거렸죠. 뭐야, 하루 종일 없다가 술자리 되니까 바로 나오네? 그리고 술자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둘이 술에 취해 껴안고 있는걸 인사팀 이사가 딱 보고 말하더라고요. 지금 둘이 뭐 하는 거예요? 말투에 짜증이 섞여 있었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마디 툭 내뱉고 아무 일도 없었죠. 그 말을 옆에 있던 몇몇 직원들이 분명히 들었고 술잔을 들고 있던 손이 멈칫하는 게 느껴질 정도로 공기가 싸늘해졌어요. 이사와 팀장은 멋쩍게 웃으며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모두는 그 장면을 조용히 삼켰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았고 그 어떤 조치도 없었어요. 이젠 놀랍지도 않았거든요. 이 회사에서 그런 일쯤은 그냥 또 하나의 넘어가는 일이었어요. 그때 느꼈습니다. 회사 전체가 두 사람을 위한 무대였고 우리는 그 무대의 배경일 뿐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회사 분위기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회사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 리 없었죠. 실적은 없고 성과는 없고 내부에선 불만이 폭발 직전인데 개발이사와 여팀장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아니, 지킨다고 하기도 민망하죠. 출근은 늦고 업무는 불투명하고 하루 중 절반은 자리에 없는데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았어요. 결국 회사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결정했습니다. 50명 규모 회사에서 20명이 넘는 인원을 한 번에 내보내는 감축이 시작된 겁니다.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각 부서 팀장에게 이번 대상자는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선정됐다는 문서가 전달됐고 그 안에는 내가 아는 동료들, 매일 밤 같이 야근하던 이름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지? 왜 그런 사람들이야? 누가 봐도 정작 남아있어야 할 사람들은 잘리고 감싸줘야 할 대상은 불륜 커플과 그 주변뿐이었어요. 그날 오후 사무실 분위기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누구 하나 말도 없이 컴퓨터를 정리하고 자리에서 조용히 짐을 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이었죠. 개발이사가 SNS에 올린 글을 보고 우린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역시 여름엔 산이 최고지. 공기 너무 좋다. 그날 20명이 넘는 직원이 해고 통보를 받고 집으로 돌아가 멘붕에 빠진 바로 그날 그 사람은 등산을 가서 산에서 찍은 사진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걸 본 직원들이 하나 둘씩 단톡방에 공유했고 말없이 핸드폰을 내려놓는 모습만 남았어요. 그 사람을 본 모든 직원들이 똑같이 말했죠. 진짜 소시오패스 아니야?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 회사는 사람이 무너져도 책임지지 않는 곳이라는 걸. 우리는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야근도, 불공정도, 이상한 룰도, 눈치도 그냥 내 자리 지키겠다는 마음 하나로 다 견뎠어요. 근데 그렇게 조용히 버티던 사람들이 자기 이름이 권고사직 대상자 명단에 있는 걸 보고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렇게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야? 그 사람들 잘못은 왜 우리가 대신 책임져야 해? 실적도 태도도 문제없는 우리가 왜 나가야 해? 사무실 복도에서, 화장실 앞에서, 회의실 구석에서 작은 한숨들이 점점 쌓이다가 결국 이건 아니지 않냐는 말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그때 딸랑이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 정도 조건이면 나쁘지 않잖아요. 쟤들 왜 저래 분위기만 안 좋게. 그냥 조용히 나가주면 안 되나? 정말 그 말 듣고 모두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화가 나서도 뭐라 하지 못하고 그냥 책상만 바라보다 조용히 짐을 싸는 사람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 눈을 잘 못 마주쳤어요. 우린 왜 이렇게까지 존엄 없이 내쳐져야 했던 걸까요? 불륜 커플은 남았고 업무 능력도 없던 사람들은 남았고 사람처럼 일하고 싶었던 우리는 조용히 깔끔하게 잘려나갔습니다. 그게 이 회사의 결론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이 말 꼭 전하고 싶었어요. 사람을 함부로 쓰는 회사는 결국
그만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걸요.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나요?